한 가지 좀 첩보를 입수했는데요. 첩보 이거 김어준식 첩보 아니야 이거? 이것도 저를 김어준에 비교하는. 죄송합니다. 네. 첩보하면 우리가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항상 김어준이 첩보를 막 얘기하면서 저기 자작극을 펼치니까. 아니 이제 법조계 고위 관계자가 그랬는데 여기 또 저 예찬 씨 건 정확하죠. 헌법재판소가 예. 한덕수 총리 선고를 일찍 못하는 이유가 있대요. 왜죠? 이게 뭐 단순히 정치적인 거 이런 거 잘 떠나가지고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를 탄핵하면서 대통령 탄핵과 이걸 연결 지어놨거든요. 그럴 그러니까 수 있죠. 비상계엄이 잘못이다. 거기 국무회의 들어가서 왜 계엄 안 막았냐. 이게 결국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를 탄핵한 주요 이유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한덕수 총리 탄핵은 헌재 내부에서는 이미 기각으로 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먼저 발표해버리면 그렇지. 영향이 있겠는데? 대통령 탄핵도 당연히 기각 아니야? 그렇죠. 같은 왜냐하면 같은 이유로 사실상 탄핵을 한 거거든요. 이거 좋은 첩보인데? 시차가 다르기는 한데.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탄핵이 기각이면 논리적으로 윤석열 대통령님 탄핵도 당연히 기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 총리 탄핵을 지금 먼저 발표하는 걸 문영배를 비롯한 좌파들이 그거는 이미 결론이 나왔대요. 결론이 나왔는데 이거 발표하는 걸 어떤 갖은 사유를 들어서 지금 막고 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한덕수 총리 기각은 내부적으로는 확정이 됐는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도 그러면 자연스럽게 보수 재판관들이 이 논리 그대로 탄핵을 기각하겠구나라는 게 알려지면 안 되니까. 그렇죠. 어떻게든 이걸 붙잡으려고 지금 한 총리 탄핵 기각 선고를 못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법조계 중심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첩보네요. 그러면 저희는 좀 마음을 조금이라도 좀 편하게 먹고 있으면 좀 될까요? 그래도 얘네가 마지막에 어떤 술수를 벌일지 모르니까 방심하면 안 되는데 지금 한 총리 탄핵 선고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분위기가 현재 막 바뀌고 있는데 이 현재 흐름 우리 신동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국민의 좀 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나와서 외치지 않으면은 문영배가 뭐 하고 있겠습니까? 집에서 야동 보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제가 볼 때 우리는 사실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이 사람이 근심이 많은지 걱정이 많은지 행복한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드러나죠. 네, 이재명도 마찬가지고 문영배를 비롯한 그 저기 따까리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얼굴 보면 좀 썩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본인들도 심한 내적인 갈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국민들의 민심이 이거 아닌데. 그럼 우리가 좀 올바르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내 친구 이재명은 내가 또 살려야 될 것 같고 이런 게 좀 혼란스러워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조금 좌파 성향의 헌재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면은 당연히 다른 사람들은 이제 확신이 쓰는 거예요. 그렇지? 윤석열 대통령 뭐 잘못한 게 없네? 그럼 당연히 뭐 이거 기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각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로 가는 거 보니까 사실 저는 그래요. 이거 조금 빨리 문영배가 조금 더 빨리 정신 차려가지고 야 이거 죄 없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끌어봐야 이거는 별거 없다라고 해서 빨리 판결을 내려줘야 지금 조금 이렇게 좀 어수선한 게 정리가 되고 국민들이 살만날 것 같습니다. 좀 형배야 이제 그만해. 그러니까 이제 그 천하의 문영배가 위축된 게 지금 감사원장 탄핵 선고에서 나머지 좌파 재판관들은 소수 의견을 냈는데 문영배는 쏙 빠진 것만 봐도 우리가 특히 멸콩의 식구인 우리 유동규 본부장님이 문영배를 대상으로 여론전을 펼치는 게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먹히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또 윤경식님 슈퍼챗으로 동수씨 화이팅, 감사합니다. 장해찬 화이팅, 대통령님 화이팅, 대한민국 만세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그게 분명히 효과가 있고 효과 있어요. 제가 그리고 또 하나의 어떤 소식을 접했는데 이거는 팩트 체크가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저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신 법조계 고위 관계자에 의하면 최근 지금 국회 측에서 이 헌재에서 나와가지고 탄핵을 주도하는 여러 변호사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핵심이 김희수거든요. 김희수 전 헌법재판관이 본인이 옛날에 헌재 재판관이었으면서도 이번에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 쪽으로 활동하면서 여기에 중심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전관 예우가 있는 것처럼 있죠. 이 사람 전관인 거잖아요. 헌재 재판관 선배니까. 근데 이제 워낙 유명한 좌파니까 여기에 서 있고 이 김희수가 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에 정계선 남편인가요? 정정미 남편인가요? 누구 가족이 거기에 또 연루돼 있어가지고 이게 또 문제가 막 되고 있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정계선 남편인 것 같은데 그런데 최근에 이 김희수가 텔레그램을 탈퇴했다라는 소문이 돈대요. 뭐 심적으로 좀 뭔가 있나 뭐 지우기인가?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이 헌재 재판관 출신인 김희수가
문영배 쪽 좌파 재판관들과 네. 민주당 사이에 그렇지. 좀 가교 역할을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뭔가 분위기를 알려주고 막 이렇게 저렇게 이게 연락을 해주는. 근데 지금 최재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 탄핵될 줄 알았대요. 검사들은 지들도 탄핵 안 될 줄 알았는데 감사원장은 자기들이 탄핵될 거라 내부적으로 확신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적어도 4대4가 나온다. 이진숙 위원장 때처럼. 네네네. 근데 8대0이 나와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소수 의견에서도 문영배가 빠진 거에 대해서 이재명과 좌파들의 분노가 엄청나요. 아니 너네 왜 소수 의견 달아야지 왜 빠지냐. 근데 알고 보니까 이 가교 역할을 했던 김희수 전 헌법재판관이 지금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텔레그램을 탈퇴했다. 그리고 사무실에서 안 나오고 아무도 안 만난다. 이게 뭐냐. 본인은 살아야 되겠다구나. 내부적으로 이 정보를 습득했는데 김희수가 이제 민주당이랑 연락해서 될 게 아니라 그렇죠. 이거 안 되겠다. 그렇지. 뭔가 막혔다라는 도망갈 구멍을 가장 확실한 징조 아니겠느냐라는 법조계 선배님들의 어떤 네. 정보 소문을 제가 접해서 단독으로 우리 멜콩 TV에 말씀드립니다. 야, 물론 저희가 뭐 샴페인 같은 거 일찍 터뜨리면 안 됩니다. 그럼요. 하지만, 여전히 방심하면 안 되지만 이렇게 네. 딱 얘기 들으니까 또 마음이 또 주말인데 또 쫙 편해지고 이런데 여러분들. 편하다고 해서 안 나오시면 안 됩니다. 맞아요. 다 나오셔야 됩니다. 지금 출발하시면 됩니다. 광화문에서 만나면 됩니다. 네. 아니 근데 뭐 재밌는 거 요즘에 사실 진영 싸움이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어쨌든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건데 요즘 저희 쪽 보면은 다들 얼굴이 좀 편해졌고 이재명 보면은 뭐 김어준도 마찬가지고 방송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불안해 떠는 거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들 귀에도. 그러니까 그래서 네. 얘네가 지금 좌파 판사들이 탄핵 기각하는 것보다 속으로는 각하가 낫다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저희가 각하 운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기각을 하면 얘네가 4대4든 5대3이든 기록이 남잖아요. 욕먹지. 그럼 평생 그게 꼬리표가 되고 낙인이 되고 아니 탄핵 기각에 대해서 대통령님 돌아오셨다고 한들 우리 열혈 사나이 멸콩 식구 유동규 본부장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거기다 인용 표시 남긴 인간들이 이제 잠 다 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슨 에너지를 또 탁 여기 옆에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바로 퇴근할 때마다 난리 나는 거예요. 난리 나네. 네. 저도 나름 기센 걸로 어디 가서 안 밀리는데 그렇죠. 유동규 본부장 옆에 있으면 찍소리도 못 하거든요. 아 그래요? 한 번도 옆에 안 있어봐가지고 근데 방송하는 것만 봐도 그 에너지가 저한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얘네가 부담스러우니까 그렇지. 차라리 절차 정당성 명분으로 구속 취소 판결 나온 것처럼 각하를 시켜버리면 이게 사실 우리 좌파랑 우리 우파의 클래스 차이인 것 같아요. 보세요. 이재명은 뭐 러시아 권총으로 뭐 어떻게 한다고 하니까 밖에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요. 네. 집에만 있다는 저기 첩보가 있습니다. 집에서 저기 뭐 버카로 뭐 사 먹고 에르메스 향수 뿌리고 네. 소금으로 이거 가글 하고 뭐 이러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여러분들 그 뭔가 뭐 끔찍한 얘기지만 누가 누구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님이 더 그럼요. 안전을 더 책임져 드려야 되는 분 아닙니까? 대통령 신변이 훨씬 더 많은 위협의 대상이 되는 거죠. 나올 때 보시죠. 네. 그냥 걸어 나오시잖아요. 그냥 저기 황소 때려 잡듯이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서 그냥 맞아요. 너 황소야? 나 윤석열이야 그냥 내려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당당함이 있는데 야 이재명은 그 첩보 하나 그 첩보 또 누가 준지도 모르겠어. 자작극일 가능성이 커요 제가. 그러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안 나온대요. 밖에 지금 아예 기어 나오질 않는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얼마나 쫄봅니까 여러분들. 아니 뭐 대통령 대 사람도 아니지만 그런 사람이 정치한다고 나오는데 그런 사람을 지지하는 여러분들은 진짜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지만 진짜 반성하셔야 돼요.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들은 혹시 이 안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 돌아오세요.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은 국가의 상징이거든요. 그렇죠. 재임 기간 동안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하면 외국의 다자회담 같은 데 가면요. 어느 나라 정상도 무시를 못합니다. 옛날에 일본에서 열렸던 국제회의 때 에이펙이었던 것 같은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보고 악수하려고 저 멀리서 테이블 한 바퀴 돌아서 뛰어오는 장면이 화제가 많이 됐어요. 그리고 항상 윤석열 대통령 센터에 있어요. 그리고 이야기 걸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재명이 대한민국의 상징이 된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만 얼마나 그 쫌팽이스럽고 쫌생이 같고 아유 그 정말 그 눈 찢는 사진 그런 것들이 국가의 이미지가 돼버리고 그렇지. 대한민국 망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외국 저 대통령들도 뭐 대충 이 대통령 그러니까 한국 대통령의 성향을 대충 공부하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럼요. 자기들 놀랄 것 같아. 공부하다가 야 이거 뭐야 범죄자 이거 지금 교도소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 왜 대통령이라고 나온 거지 놀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외모적으로 저희가 비하하는 건 좀 그렇지만 이재명은 실제로 보면은 사실 이게 조금 이렇게
작고 눈 찢어지고 관상 자체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님을 저는 뭐 운이 좋아서 몇 번 만나뵀지만 멋있잖아. 딱 풍채 있으시고 이런 분들이 해외 나가서 국위 성향을 하는 거지. 이재명이 저기 눈도 잘 안 보이는데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방에 한 2명 정도가 스파이로 들어오신 것 같은데 빨리 돌아오세요.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아니 그리고 사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댓글이 하나 달렸어요. 뭐예요? 킴님이 수적으로 밀리니 창피해서 자작극 핑계로 안 나온다. 야 이거 제가 봤을 때 이재명의 심리를 꿰뚫은 것 같아요. 그러네. 주말 집회 이재명이 총동원령 내렸는데 지난주 일요일에 꼴랑 5,500 나왔잖아요. 여러분 5,500명이면 아니 우리도 좀 열심히 하면 모으겠다. 그 정도는. 아니 솔직히 그냥 팬미팅에도 배승희 변호사님하고 장혜찬 최고 팬미팅 한다 그래도 5,000명은 오실 것 같은데. 근데 얘네가 신고는 또 10만 명으로 해놨어. 내가 이게 웃긴 거야. 아니 저는 자주 가잖아요. 네. 죄송한데 그거 이제 한다 그러면 자리 좀 많이 주지 마세요. 제가 뭐가 불편하냐면 저희 진영은 너무 사람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좀 좁아요. 좀 넓게 쓰고 싶어요.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딱 5만 명, 10만 명 해놓으니까 반으로 딱 갈라놨단 말이에요. 텅텅 비어 있어요. 왜 그런 낭비를 하냐고. 장소 낭비를. 그냥 다 우리 줘. 우리가 가서 목이 터져라 외치게. 그리고 쟤네들은 주지 마. 안 줬으면 좋겠어. 거기 가보시면 진짜 웃겨요. 요쪽 저는 일부러 저희 진영에 오래 안 있어요. 적진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스파이로 들어갑니다. 근데 얼굴이 알려져서 그래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스크 쓰고 들어가는데 얘네들은 도대체 뭔 얘기라고 무슨 생각으로 사나 들어가봤는데 너무 열받는 게 뭔지 아세요? 가자마자 분위기를 느껴야 되는데 딱 그 바리케이트 지나잖아요. 저기까지 걸어가야 돼. 텅텅 비어 있어. 그런 거 이제 하지 말자고. 주지 말자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10만 명으로 신고를 하면 방금 신동수님이 말한 것처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떤 게 벌어집니까? 경찰 병력이 10만 명을 예상하고 출동을 합니다. 나보다 진짜 한 세수위네. 난 그러니까 이게 공권력과 세금을 지들이 오지도 못할 거 모으지도 못할 거 엄청 낭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네. 가면은 진짜 경찰분들 막 거의 쫙 막고 있거든. 뭔가 위협이 있을까 봐. 근데 전혀 위협스럽지 않거든요. 그래서 멀리서 얘네가 사진 찍어서 경찰까지도 그 인원수에 포함시키려고 그러나? 야, 이게 대단한데? 이게 근데 이재명 수법인데 이게 또 한동훈 수법이에요. 한동훈이 요즘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까? 한동훈이 부산에 북콘서트 할 때 거기 부산 북콘서트에는 사람이 한 300명 온 것 같은데 바깥에 규탄 시위하러 더 많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겁을 잔뜩 먹었는지 경찰한테 과잉 신변보호 요청을 했는지 거기 북콘서트 온 사람보다 한동훈 북콘서트 하는 서점 앞에 온 경찰이 더 많아요. 야 요즘에 내가 보니까 한동훈이가 저기 이재명한테 정치 공부를 배우는 거 거의 데칼코마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오마주하는 게 그 이재명을 따라하는 것 같은데 안 돼. 그 진짜 안 되는 거야. 근데 공간도 낭비잖아요. 낭비죠. 10만 명 온다고 하면 다 빈 공간이야. 맞아. 그러면 괜히 도로만 막고 차들만 못 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희 진짜 말씀드리겠지만 오늘도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저희 진짜 너무 좁아요. 이런 거야. 그러니까 30평 아파트에 대가족 12명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옆에 똑같은 30평 아파트에 혼자 산다 그러면 방 좀 조금 이렇게 내주고 물론 개인 집이니까 안 되겠지만 좀 그렇게 효율적으로 좀 쓰자고. 그리고 이재명 씨 나오세요. 저기 신변의 위협 제가 저기 지켜드릴게요. 제가 친구들 한 5명 데리고 가서 지켜드릴 테니까 나오세요. 그리고 이재명은 이제 3월 26일에 선고가 되잖아요. 그렇지. 법적으로 처분이 돼가지고 그냥 이제 정치권에서 떠나고 이제 그 공직선거법 선고는 예고편이고요. 그렇죠. 위준교사도 2심 바뀔 거고 대장동, 대북송금 다 끝났잖아요. 특히 대북송금은 2심에서까지 이화영이 징역 7년 9개월 받으면서 그러면은 시킨 사람 이재명이 7년 9개월보다 적은 형 받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10년은 받아야죠. 심부름한 이화영이 7년 9개월이면 시킨 이재명은 징역 10년인 거잖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국민의 상식에서 생각해 봤을 때. 그리고 이재명 씨가 자꾸 뭐 신변보호 요청 얘기하는데 집에 있으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저기 김혜경 씨가 또 화나면 또 이렇게 또 떼찌할 수 있으니까 차라리 그냥 감옥에 계시는 게 독방에 계시는 게 최고의 신변을 보호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참 킴님 댓글 보고 저희도 멸콩의 댓글 보고 많이 배우는 게 이게 자기가 총동원령 내렸고 자기도 나왔는데 사람 너무 횡하고 끼케야 한 5,000명, 10,000명이면 쪽팔리지. 너무 부끄러우니까 쪽팔리니까 신변보호 핑계로 안 나오는구나. 와 저는 그것까지 생각 못했는데 한 번씩 그래서 여러분 댓글 달아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배워요.
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재명이 나오라니까 갈까 하는데 이것도 있다. 거기 가면 사람 없대. 쪽팔리니까 가지 말자가 있고 저희는 이렇잖아요. 야 거기 가면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까지는 안 가도 돼.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더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네. 이게 여러분들 클래스의 차이인 거예요. 저희는 저희 아버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버님 친구분들하고 매주 가시거든요. 가면 사람 너무 많어.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거기 가면 사람 많으니까 쉬어. 무슨 소리야. 더 가야지. 더 모아서 가야지. 이게 저희 진영의 클래스고요. 쟤네들은 아마 이럴걸요. 서로 전화해가지고 이재명이 빨리 나오래. 안 나오면 다 찢어버린대. 근데 어떡하지? 가면 사람이 너무 없어. 그러면 요번 주는 쉴까? 이게 얘네들인 거예요. 제가 볼 때 오늘 몇만 명 신고한지 모르겠지만 5,000명보다 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쟤네가 지금 평일에도요. 네. 광화문 앞에서 계속 탄핵 집회하더라고요. 뭐 해요, 걔네들? 근데 보면 전부 다 민노총이나 그 노조 조직들이에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나온 시민들이 안 보여요. 민노총에서 거의 한 90%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 보수 우파 탄핵 반대 집회와 이재명의 좌파 탄핵 찬성 집회의 결정적인 차이점이고. 네. 근데 이거 주의해야 될 게 쟤네가 왜 평일 저녁마다 사람도 안 모이는데 광화문에 나오느냐. 왜 그런 거야? 아유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헌재를 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뭐 좀 퍼포먼스하고 헌재까지 막 걸어가고 그러는 게. 그러니까 헌재 앞을 지금 우리 애국자들이 딱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리 뺏으려고? 예, 그거 우리 정말 고생하는 가운데 청년들 중심으로 해서 어르신들까지 이 맞아요. 추운데 아직 밤에 엄청 쌀쌀해요. 추워요, 추워요. 밤새 마시고 노숙하시고 농성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60몇 명이 거기서 릴레이 농성하잖아요. 알고 있어요. 네, 여러분 그 릴레이 농성하는 60몇 명이 진짜 우리가 응원해줘야 될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 자리를 선점하고 뺏기 위해서 좌파와 민노총들이 매일 저녁 광화문 헌재 인근에서 집회를 하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따지면 고지전이네. 그렇죠. 네. 고지를 뺏기 위해서. 여러분들 거기 계시는 분들 정말 리스펙하고요. 사실 뭐 광화문에 저희가 있지만은 이 얘기 하면은 또 처음 얘기하는 건데 여기 오니까 또 처음 얘기하네. 원래 최준용 선배랑 저랑 헌재 앞에서 삭발하려고 그랬어요. 네. 모르시잖아요. 그죠? 네, 몰랐어요. 네, 며칠 전에 전화 오신 거예요. 네. 갖고 야 동수야 우리 헌재 밀리면 안 되는 거 알지?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저보다 더 열정이 넘치는 선배님이시니까. 그렇죠. 네. 알지 갖고 알죠. 우리 뭐 하자. 뭐 할까요? 삭발하자. 갑자기 이래서 제가 한 3초 정도 말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밀어버리시죠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갖고 원래는 저희가 준용 형이랑 저랑 헌재 앞에서 왜냐하면 헌재 지키시는 분들께 좀 힘이 되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저희가 뭐 유명한 연예인은 아니지만 가서 이렇게 삭발도 좀 하고 이러면 또 언론사에서 좀 이렇게 좀 봐줄 수 있고 하니까. 네. 근데 지금 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기 윤석열 대통령님 이제 나오실 거니까 나오시면 기쁜 마음으로 삭발하는 건 어떠냐 또 이런 댓글도 있어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네. 진짜 저희 할 수도 있어요. 헌재 만약에 민노총에서 뭐 이렇게 좀 깔짝깔짝 뺏으려고 하면은 저희 가서 바로 밀어버리겠습니다. 저 또 얼굴 밀잖아요. 얼굴도 살벌합니다. 민노총 10명 정도는 제가 또 어떻게 좀 할 수 있어요. 정치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드디어 이성을 잃었습니다. 네. 어제는 최상목 몸조심하라고 깡패 같은 협박을 하더니 여기에 대한 사과 반성하지 않고 최상목에 대한 탄핵 절차를 개시한다고 했습니다. 네.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그냥 협박을 좀 더 세게 하겠다는 건가요? 거기에다 고발 하나 또 들어갔잖아요. 내일 또 이제 이 최상목 권한대행을 뇌물광요죄로 고발한다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무슨 뇌물을 받았다는 거죠? 무슨 이게 강요를 했다는 벌써 박근혜 정부 때 일 10년, 가지고 네. 1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네. 말하자면 조금만 지나면 공소시효까지도 도과할 수 있는 그런 일인 것 같은데 네. 저는 개그맨들 같습니다. 민주당이 네. 10년 동안 그게 정말 범죄라고 생각했으면 왜 이제까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심지어 자기네들 정권 잡고 다 조졌잖아요. 자기들이 보기에도 최상목은 오히려 도움된다 이런 판단이었을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당시에 이제 사실 그렇거든요. 최상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마지막 그 시기에는 되게 서운한 게 많았어요. 그 당시에 마치 이제 밀고자 역할 같은 역할을 어느 정도 했다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서운한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헌재 재판관 2명 마음대로 임명하고. 그러니까요. 의료 개혁 뒤집고. 예. 지금 모습만 봐도 사실 이 사람의 어떤 성향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가령 이제 그 이후에는 어제 같은 경우에는 행복한 얼굴로 퍼스널 컬러 맞추고 다니면서 맞아요. 그런 걸 재밌어 하긴 할지언정 이 사람이 했던 중요한 결정이라든가 판단이라든가 발언에 대해서는 서운함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걸 다 떠나서예요. 그런 걸 다 떠나서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하는 건
매우 정치적이고 정략적이고 수가 빤하다. 그리고 나라를 망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최상목이 좋아서 최상목이 뭐 대통령한테 의리를 지켜서 탄핵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이 대대행마저도 탄핵이 되면 일단 그 다음 순서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장관은 경제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경제가 어렵고 트럼프 대통령발 이 관세 전쟁이 밀어닥칠 때 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될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다 떠나서 왜 민감 국가로 적용이 됐는지 네. 민주당이 자기 셀프 인정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정치적 불안정을 만드는 거, 행정부의 마비를 만드는 거, 행정부를 마비를 만드는 것들이 알고 보니까 당대표가 대북 송금을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대한민국이 민감 국가로 미국에서 적용이 됐던 그 시점 전후에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 나왔던 뉴스들이 다 죄다 민주당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민주당 때문에 미국으로부터의 신뢰도 점점 꺾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반드시 돌아와야 된다. 이 논리가 더 강화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와중에 앞뒤도 안 맞아요. 기자들이 박찬대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탄핵안 올리려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상정해줘야 되는데 동의했냐? 우원식도 동의했다. 상의할 거다라고 박찬대가 말했거든요. 네. 기자들이 이제 우원식한테 갑니다. 네네. 의장님, 이거 진짜 동의했어요? 우원식 대답이 걸작입니다. 그걸 민주당한테 물어봐야지 왜 나한테 물어봐요? 그 사람은 민주당 소속인가 보네요, 여전히. 박찬대가 의장님이 동의했다는데요? 나는 동의하고 말 게 없어. 그럼 민주당이 의총에서 결정한 거고 라면서 발을 또 싹 빼요. 약간 그들도 느끼나 보네요. 이게 내란이라는 거. 그리고 여기까지 하면 정말 다 끝장난다는 거야. 네. 예, 발을 하나씩 빼고 상대방 발을 막 집어넣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짓거리인지 자기들도 아니까 또 뭐 탄핵을 추진하는데 우리가 시기도 아직 정하지 않았다라면서 서로 미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한덕수 총리가 돌아오게 됐잖아요, 사실상. 이게 좀 재밌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여러 가지로 해석될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 좀 하셨지만 한덕수의 결론이 난다는 건 뭐 우리가 일단 돌아오는 거 복귀로 전제를 한다면 뭐 당연한 거니까요, 그거는. 최상목 탄핵의 의미가 완전히 사라져 버리죠. 그렇죠. 그럼 기재부 장관 새로 뽑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오히려 지금 한덕수가 대행으로서 그냥 최상목 같은 거 잘라버리고.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의 결정을 최상목이 다 뒤집었으니까. 그러니까요. 한 총리가 돌아와서 야 상목아, 이 배신자야, 너 나가. 이래도 이상하지 않은 거죠, 그때는. 한덕수가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는 게 명확한 논리까지 제시를 했었거든요. 맞아요. 대행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라고 했는데 대행의 대행이 임명했기 때문에 이거는 한덕수가 자기 판단으로 해도 하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 그런 걸 다 떠나서 그걸 다 떠나서 지금 우리가 계속 혹은 뭐 여러 전문가들도 한덕수 총리와 대통령의 판결이 선고가 같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네, 그게 아니게 된 거죠 이제. 일단 대통령이 빠지고 한덕수만 먼저 나온다는 건 대통령의 판단은 좀 더 지금 공전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혹은 누군가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어서 잘 안 되는 그런 분위기라는 거. 우리의 추론이 맞을 확률이 높은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이며 보수 진보 재판관끼리 피 터지게 싸우고 있다는 추론. 네. 그 와중에 한덕수를 먼저 내놓는다는 건 지금 말하자면 그냥 마은혁이 오는 걸 원하는 사람은 최상목이 탄핵당하는 것까지 보고 싶어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주호가 마은혁 임명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까지도 바랄 수 있는 거죠. 그걸 바랄 수도 있고 심지어 이 정도 되면은 누가 얘기한 것처럼 아예 행정부 마비돼서 행정부를 해산할 정도로 아예 지금 다 아예 국무회의를 열 수 있는 정족수가 미달할 정도로 다 탄핵을 또 해버릴 수도 있죠. 이주호까지 포함을 해서. 그런데 최상목 탄핵하지 말라는 메시지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한덕수를 살려주는 건 이미 마은혁 임명이고 마은혁 선거고 늦었다. 그 판단인 거죠. 텄다. 이거는 이제 한덕수를 가지고 마은혁과 딜을 하려고 했던 헌재가 백기를 들었다고 봐야 돼요. 마은혁 임명 안 해도 한덕수 풀어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요. 한덕수를 볼모로 삼아가지고 최상목을 압박을 하면 마은혁을 임명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 기대를 했는데 그거 포기한다. 혹은 민주당이 이걸 지금 최상목까지 날리는 거는 너무 무리수다라는 그 지금 주심 재판관이 김형도 아닙니까? 네네. 김형도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사람이 우리가 원하는 내심을 가지고 이걸 진행하는 것일 가능성도 있겠다. 예. 근데 저는 앞서도 언급했지만 한덕수 총리 탄핵이 왠지 각하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기각이면 민주당이 소추한 여러 사유들이 다 틀렸다는 게 이제 헌재 공식 의견이 되는 거잖아요. 4대4라 할지라도. 그렇게 되면 그 논리 그대로 대통령 탄핵도 기각이다라는 유추가 가능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 200석 안 됐으니까 무효다라고 각하를 해버리면 민주당의 탄핵 소유에 대해서 판단을 안 해도 돼요. 소추 사유에 대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왠지 한덕수 총리는 그냥 각하가 돼서 네, 돌아오지 않을까. 그리고 월요일에 한덕수 총리가 돌아오고 수요일에 이재명이 유죄받고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선고가 있게 되면 국면 전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일단 그 부분에 조금만 더 제 생각을 좀 덧붙이자면 말씀하세요, 편하게. 네. 만일 각하를 한다면 여기에 또 재미있는 정치적 해석이 가능합니다. 각하를 할 만한 분위기라는 건 평의 상황에서 다 서로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아, 지금 사실 평이라는 것 자체가 아주 명확하지 않습니까? 지금 정족수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일단 선배부터 쭉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단계에서 벌써 대부분이 이거는 200명이 맞는 것 같다라는 의견을 구체적으로 내는 거예요. 평의에서는. 네네. 그렇게 평의에서 나온 이야기가 그럼 이대로라면 각한데라고 사실 나중에 평결을 하기 전에 평의 단계에서 벌써 다 서로가 눈치챌 만한 상황이고 그걸 김영두가 이미 다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다가 그러니까 이미 이거는 각하가 뻔한 건데 거의 다른 사건들하고 비교했을 때 열흘 가까이 끌고 발표하는 게 됩니다. 맞아요. 네. 그렇게 된다는 것 자체가 이걸 정치적 카드로 들고 있다가 정치적 카드로 못 쓰겠다 포기를 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이 자체가 정치적으로 최상목은 건드리지 마. 거기까지 가도 우리 소용없어. 약간 이런 메시지일 수도 있거나. 예.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이 헌재 선고기일 발표에 제일 먼저 발작한 건 민주당입니다. 그렇죠. 방금 전 민주당이 공식 입장으로 왜 대통령 선거보다 총리 선거를 먼저 하느냐. 헌재가 원칙을 어겨서 유감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냐? 한덕수 총리 선고가 먼저 되고 한 총리가 이렇게 돌아오는 것 자체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이고 대통령의 이 탄핵 기각 각하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발작을 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손에 더러운 때 다 묻혔는데 최상목도 탄핵 지금 하고 한덕수 오자마자 다시 탄핵하세요. 하던 대로 해 그냥 뭘 지금 발작을 합니까? 예. 다 하고 다 탄핵해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예. 그때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탄핵을 했을 때 민주당 지지율이 박살이 났었습니다. 그렇죠. 예. 네, 네. 그게 두려운 거죠 자기들도. 그래서 오늘 이 최상목 탄핵을 추진한다는 발언도 사실은 민주당 지지율의 큰 악재예요. 실제 개시를 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탄핵 입장을 밝힌 거잖아요. 그렇죠. 그 자체가 또 합리적인 국민들 봤을 때는 지긋지긋하다. 또 탄핵이냐 이런 심리를 저는 자극할 거라고 보고 있고 한 총리마저도 월요일날 그게 기각이든 각하든 돌아오게 된다면 최재감사원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때도 그랬지만 민주당의 줄탄핵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이었는지 얘네가 이렇게까지 국정을 회방 놓고 나라를 망치고 있었다는 거 한 번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 되게 될 것 같아요. 재밌는 속보가 하나 또 있네요. 뭐예요? 네. 민주당이 탄핵한다고 했더니 그런 보도가 있었잖아요. 최상목이 그렇다면 선제적으로 자진 사퇴하겠다. 나 그럴 바엔 자진 사퇴하겠다. 그런 보도가 있었고 그런데 그 사이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 기일이 잡혔고 그 다음에 나온 속보가 최상목이 저는 자진 사퇴 얘기한 적이 없는데요. 그래요. 네. 이거는 간 받다가 회수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 최상목 대행은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인 게 너무 즐겁고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자진 사퇴를 할 리는 없고, 네.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돌아와도 제가 봤을 때 당장 기재부 장관을 교체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경제 상황이 좀 엄중하니까. 네. 최상목이 자기 SNS 액팅 프레지던트를 언제 지우는지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예. 다음 주 월요일이 되겠죠. 사실 안 보고 지워야죠. 예, 부끄럽잖아. 그거 뭐 하는 짓이야.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근데 다음 주가 어쨌든 진짜 대한민국 역사를 바꾸는 중요한 주간이겠어요. 네. 예상하기로 월요일에 한덕수 복귀, 수요일에 이재명 2심 유죄, 여기까지는 확정이고요. 네.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윤석열 대통령 복귀. 예. 야, 이거는 그러면 역사의 길이 남을 한 주간이 되겠네요. 그때부터 이제 대한민국 애국 우파 자유 시민들은 뜨거워져야죠. 그리고 지금부터 싸움 시작입니다. 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범야권의 192석 그리고 국민의힘 안에 한 20명 남짓한 한동훈계의 배신 탄핵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또 청년들이 이 윤석열 대통령 곁에서 지금 같은 열기로 뭔가 울타리를 쳐드려야만
남은 후반기 대통령이 직무 복귀해서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예,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마지막 업적은 개헌이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뭐 본인께서 그 최종 변론에서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예. 네. 그런데 그 개헌이 잘 이루어지는 것도 우리 애국 시민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좋은 여론을 만들 때 우리가 원하는 개헌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민주당 지지율이 높고 이런 상황이라면 개헌이 이상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정치인들이 내각제 개헌을 하고 싶어해요. 그렇죠. 근데 그런 정치인들은. 나쁜 개헌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께서 구상하는 개헌이 있을 겁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한 개헌에 우리가 또 힘을 실어주면서 국정 동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저는 원래 대통령은요 취임 1년차 때 힘이 제일 세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돌아오시면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직후에 복귀 이후에 힘이 더 세져요. 재취임 같은, 새로운 취임 같은. 그래서 후반기까지, 임기 끝날 때까지 어마어마한 파워로 국정을 쇄신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보수 내에서도 누가 배신자고 누가 기회주의자인지가 다 드러났잖아요. 정리할 사람 정리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80명이랑 국정 운영하면 돼요.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뒤에 버티고 지지율을 지금처럼 40%만 만들어주면 40% 넘는 지지율로 대통령이 임기 말까지 못할 게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걱정하는 게 악법들 통과되는 것 때문이잖아요. 네. 대통령 돌아오면 거부권 행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친한견이 뭐니 하는 이 불나방 같은 인간들도 대통령 돌아오면 다 숨죽이고 바짝 엎드려서 언제 내가 친한이었냐 할 거예요. 그때가 되면. 그러니까요. 지금 아직도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한심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다음 주가 대한민국 역사의 길이 남을 한 주가 될 텐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셔서 제대로 국정 운영하는 모습을 저희가 모든 멸콩 시청자분들과 함께 바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다른 사건 사고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드디어 징역 1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이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에 대해서 징역 1년을 구형했는데요. 선고는 4월 17일이라고 하는데 뭐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건은? 뭐 이건 순리대로 가야죠. 뭐 재판부가 합당한 판결을 내릴 거라 기대를 합니다. 뭐 그렇게도 이야기하잖아요. 뭐 1년 구형했으면 뭐 집행유예가 나올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음주운전이 최근에는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고, 뭐 몇 개월형이어도 뭐 그 실제로 집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1심에서 아예 바로 집행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사전 구속영장이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요새 많이 늘어나고 있죠. 문다혜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혜택을 받은 그날 영상까지 다 있었는데, 그리고 사고를 일으키고 그 상대 운전자가 그때 뭐 진단서를 끊냐 마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을 정도였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경찰이 적극적이지 않았던 측면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어쨌든 재판으로 넘어갔고, 재판에선 제대로 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네, 그래서 문다혜 소식까지도 저희가 좀 전해드렸고요. 여러분 단단히 주의하십시오. 이 소식 들으면 화가 많이 나실 겁니다. 갑자기 민노총이 끼어들어요. 예. 민주노총이 헌재가 26일까지 대통령 탄핵 선고일을 확정하지 않으면 27일에 총파업을 하겠다. 아니, 탄핵 심판 선고와 민노총 총파업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민노총이 노동자들, 근로자들 권익과는 아무 상관없는 정치 시위단체라는 게 이 메시지로 한 번 더 증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차적으로 아무 죄도 없는 기업들은 무슨 괜히 피해를 입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정말 이 지금 경제가 어려운 와중에 참 민주노총이 얼마나 반국가적인 조직인지 자기 스스로 드러내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렇게 총파업을 해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노는 사람들 와서 시위하라는 거잖아요. 네. 또 무법지대 난장판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민주노총 혼자만의 움직임이 아니라 정치적 연대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제 그 주변을 계속 다니기 때문에 일부러 이제 방송을 안 하고 그 현장을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그들이 저를 특정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방송 켜고 가면 다 알아요. 걔네들이 제 방송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몇 번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난주부터, 그러니까 대통령이 구속 취소되고 또 이제 상황들이 또 이제 헌재에서 판결이 늦춰지니까 민주당이 확실히 당황한 게 보였잖아요.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자기네들 주최하는 집회에서 연설하는 게 아니라 민노총 무대에 와서 연설을 아예 거기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나오면 어떤 효과가 있냐? 발언의 강도가 굉장히 세집니다. 거기다 강성들만 모여 있어요. 저는 북한인 줄 알았어요. 거의 뭐 완전히 그
지금 대통령에 대한 칭호도 달라지고 거기에 대해서 폭력적인 어떤 수위가 굉장히 높아져요. 그렇게 나와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뭐 김용민이라든가 몇몇 봤습니다. 이게 지금 얘네들이 민주당이 민주노총으로 하여금 부추기고 뭔가를 도모하기 위해서 같이 지금 작업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27일 이후에 만일 총파업 이후에 이 사람들이 어떤 무법지대를 만든다면 그 수위가 굉장히 높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애국 시민들은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들이 자극하거나 도발하는 오늘 그 같은 일들이 있을 때 넘어가지 않으려고 미리들 딱 마음의 준비를 할 필요도 있겠네요. 우리가 거기에 휘말리거나 그러면 보도는 항상 우리 쪽에 일방적으로 억울한 보도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요. 뭐 우파가 뭘 했다, 뭐 이런 극우가 뭘 했다, 맨날 이런 식이기 때문에 민주노총이 대진년이 하는 그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아예 뭐 주체에 대해서 특정을 일부러 안 하고 그리고 언론이 극자라는 단어를 안 써요. 아예 한 번도 안 썼어요. 극자라는 단어를 써야지. 그렇게 폭력적인 좌파 집회에는 종북, 친북 뭐 이런 단어도 아예 안 쓰고 굳이 우파 집회에 대해서는 극우라는 단어는 정말 심하게 많이 씁니다. 완전히 이제 정치적 의도를 가진 레이블링이라고 봐야겠죠. 그런 것들은. 네. 민노총의 이런 어설픈 협박 소식까지 저희가 전해드렸고요. 몇 가지만 좀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생방 보시는 분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재명이 뭐 오늘 1등 했다면서요? 네, 바로 그 소식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일단 축하의 박수 먼저 이재명 대표에게 전해주겠습니다. 거짓말을 가장 잘하는 정치인이 누구냐? 아주 재미있는 여론조사가 있었는데요. 이재명이 42.7%를 기록하면서 나머지 다른 정치인들을 최소 다 2배 이상 아득하게 따돌리며 압도적인 1등에 올랐다는 소식입니다. 이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거 가지고 뭐 파티 한번 하세요, 이재명 씨는. 근데 이거 뭐 이길 사람이 없죠? 아예 못 이기죠. 아니 이거는 지금 살아있는 정치인 아니고 역대 대한민국 정치인 다 합쳐도 이거 이재명 이길 만한 사람이 잘 떠오르진 않아요. 그러니까요. 아예 이재명은 어록 자체가 굉장히 대단한 어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짜인 줄 알더라. 이게 최고의 그 명문이잖아요. 아니 그런 별것도 아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존경한다 그랬더니 진짜로 존경하는 줄 뭐 아무 의미도 없는 말 이런 것까지 거짓말해야 되는 그러니까 거짓말 자체가 그냥 DNA에 꽉 박혀 있는 사람이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근데 이 거짓말에 면죄부를 주려는 위험한 시도가 있었어요. 이재명의 2심을 불과 일주일도 지금 남겨두지 않았는데 무려 헌법재판소 소속 연구원이 논문을 발표했어요. 근데 그 논문 주제가 뭐냐?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걸려있는 허위사실 공표 처벌 범위가 너무 넓다. 결국 이재명이 이거 위헌 제청했잖아요. 허위사실 공표가 이렇게까지 처벌해야 될 법인가? 완전 이재명만을 위한 맞춤 논문이 하나 헌재 연구관을 통해서 발표가 됐습니다.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매우 심각한 오해를 유발하는 장면 같거든요. 자, 이게 일단은 처벌 범위가 넓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처벌의 어떤 형량에 대해서 얘기하면 범위가 어떻게 됐건 100만 원 정도 벌금이라면 받아들일 만하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중요한 게 그 100만 원이 당선 무효가 되는 형량이냐 요게 중요한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뭐 형사 처벌을 이야기할 때 100만 원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경미한 처벌 중에 하나인데 심지어 뭐 약식으로 뭐 약식 기소하는 경우에 보통 금액이 막 그 정도 약간 위 약간 아래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있는데 그런데 지금 그걸 가지고 지금 과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논의 순서가 다른 것 같아요. 차라리 당선 무효형의 형량이 100만 원인 게 적절하냐 여부를 가지고 논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논하는 게 의미가 없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야가 합의해서 나중에 입법을 해가지고 그렇게 만든 것이거든요. 원래 그렇지 않았어요. 그 금액 기준이 달랐습니다. 근데 100만 원을 만든 건 우리가 더 철저하게 더 깨끗하게 선거 잘할게요. 여야가 국민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만든 법이에요. 그런데 헌재가 와가지고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형량으로 처벌하는 것 가지고도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지 않냐. 아니요. 이거는 이재명이 굳이 그 거짓말을 해가지고 당선 무효형이 될 만한 상황에 스스로 놓이게 만든 것이 그러니까 그게 434억을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지 절대로 이 기존의 어떤 이 선거법의 어떤 처벌 형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혹은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도하지 않습니다. 이재명이 스스로 만든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이재명의 재판 지연을 위한 꼼수에 헌재 연구원도 동원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 마은혁 같은 인물까지 임명이 되면 우리 유동규 본부장이 말한 것처럼 마은혁을 임명시켜서
아예 선거법을 무효화시키겠다는 이재명의 노림수가 맞아 떨어진다. 그렇죠. 그래서 마흔역 가지고 다들 저 난리를 치는 거다. 막말까지 쏟아가면서 제살 깎아먹기까지 하면서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나온 또 다른 보도를 보면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이재명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잖아요. 네. 그게 각하가 됐어요. 그거 6번 보냈대요. 재판부에서 편지를. 계속 지금 그런데 하고 있습니다. 6번 다 안 받아서 지금 한 달, 2달째 패문부제로 이게 송달이 안 되니까 재판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정말 말도 안 되고 어이도 없는 그런 풍경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수를 다 읽었잖아요. 네. 좌익들의 수를 다 읽었습니다. 그럼 그 수에 맞게 응수를 해야 되는데 마은혁의 임명식이 중요해진 거예요. 마은혁이 만일 이 좌익 누구예요? 문형배, 이미선이 여전히 임기가 남아있는 동안에 마은혁이 임명되면 가령 지금 이 선거법에 대해서 위헌이라는 판결까지도 받아낼 수 있는 거죠. 이미 그건 넣어놓은 상황입니다. 네, 네. 위헌 여부에 대해서 이미 헌재에 넣어놓은 상황이에요. 거기에 지금 이런 연구원까지 지금 논문을 썼기 때문에 심증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 충분히 그거를 그냥 5대 4만 돼도 되는 거잖아요. 여론의 뭐 어떤 비난을 받더라도 그걸 해버릴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네. 5대 4 그러니까 5명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마흔역이 넘어오면 그렇죠. 네. 김영두까지 설득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마은혁의 임명은 적어도 4월 12일 이후가 되어야 된다라는 명확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뭐 시간표와 대응 방식이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한덕수 총리 돌아오고 대통령이 돌아오면 그냥 안 해줘야죠. 이건 안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대통령의 그렇죠. 임명권이기 때문에 예. 네. 안 해도 상관없는 거고요. 네. 지금 이 이재명이 거짓말 잘한다는 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어떤 거짓말들을 하고 있는지 이 거짓말을 아예 위법이 아니게 만들려는 꼼수와 그렇죠. 대북 송금 관련 재판 서류를 6번이나 안 받았다. 근데 그 유명한 정치인이 6번이나 등기를 못 받는다. 이건 너무 비상식적인 일이거든요. 그렇죠. 뭐 지금 대통령의 어떤 뭐 그러니까 그 탄핵 심판 시작 때 그 부분 가지고 무슨 뭐 송달이 됐니 많이 이걸 가지고 얼마나 민주당이 여론전을 했습니까? 사실 맞아요. 그런 문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같이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패문부제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뭐 대통령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언제 응하냐의 문제였지. 그리고 보통 재판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은 보통 한 달, 2달 이상 줘요. 맞아요. 준비 기일이라는 게 있죠. 준비를 그 정도 하게 해야 되는데 얼른 응답하지 않는다. 뭐 이런 형태로 어떻게 보면은 뭐 얼른 지금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변호사를 그렇게 빨리 선임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맞아요. 아무나 선임할 수 있는 것도 그럼요. 아니고. 어떤 네. 사람을 해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오퍼를 넣는다 해서 다 받는 것도 아닌데 네. 그걸 가지고 무슨 뭐 재판 지연이라고 선동을 했던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의 패문부제는 어떤 식으로 지금 반박할 겁니까? 네. 말도 안 되죠. 이러니까 이제 그 이재명이 지금 거짓말 가장 잘하는 정치인이라는 여론조사와 함께 재미있는 게 하나가 더 있어요. 네. 이 여론조사에는 이재명이 만일 날아가면 누가 민주당의 대권 주자가 될 것이냐 우원식이랍니다. 아 그래요? 사람들의 반응 우원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원식이 계속해서 약간 호응이 있을 때 개딸들한테 잘 보이려고 이런 불공정한 의사 진행을 하면서 무리수를 계속 두는 거잖아요. 그렇죠. 뜬금없이 마은영 임명하라는 기자회견도 했고. 그렇죠? 지금 정치 보는 사람들은 우원식의 야심을 다 읽고 있어요. 다 맞아요. 느껴집니다. 네. 아 굳이 그날 개업날 담을 왜 넘냐고요. 그러니까요. 아무도 없는데. 그것도 헌재에서 증명이 됐잖아요. 예. 담 넘을 이유가 없는데 혼자 알아서 넘은 거라고. 최민희는 자기 신분증 나 국회의원이야 하고 들어갔잖아요. 맞아요. 우원식 네. 나 국회의장이야 하면 어유 들어가십시오 하고 경호도 해줬겠어요. 그런데 굳이 일부러 담 너머로 조금 걸어 내려가가지고 담을 넘었다. 그 자체가 그리고 더 재밌는 건 그걸 누가 사진 찍었겠습니까? 우원식 보좌관이 찍었겠죠. 그러니까요. 누가 찍어주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자, 우리 사진 찍자. 이거 사후에 했는 건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이거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그 메타 정보를 볼 수가 없으니까 네. 이건 야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원식이라는 이름을 사람들에게 각인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고 이걸 걱정해야 하는 사람은 이재명과 개딸들이다. 그러니까 막상 이재명의 2심이 유죄로 확정되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시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민주당이 자폭할 거다. 완전히 자기들끼리 내전이 벌어지면서 이재명 뭐 이 운명이 어떻게 되니 마니 하면서 자폭할 거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월요일에 속보가 나오면 저희가 또 그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멸콩TV에서 잘 정리해 드릴 거고요. 정말 중요한 책 소개 하나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 환신골드 옆에 건국 대통령 이승만 1, 2권 세트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님의 존영이 표지로 사용되는 거 여러분 보실 수 있는데 올해는요. 이승만 대통령 탄신 150주년 되는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개소문과 대조영 등 유명 작품을 쓴 유현종 작가가 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라는 실록 소설을 집필했어요.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이승만 대통령님의 삶의 여정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데요. 현재 서점에서는 1권과 2권을 4만원 정가 판매 중인데 오직 멸콩TV 구독자분들께만 택배비 포함해서 4만원의 절반인 2만원에 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 1, 2권 세트를 드립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애국시민 여러분, 멸콩TV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면 건국 대통령 이승만 1, 2권 세트를 정가 4만원의 절반인 2만원의 택배비 포함으로 드리니까 이거 정말 인쇄비만 받고 저희가 이승만 대통령 많이 알리고 싶어서 멸콩TV가 준비한 거거든요. 여러분 읽어보시고 자녀분들에게도 권해주시고 사무실에 집 서재에 이게 딱 놓여있으면 그걸로 말 필요 없이 인증이 딱 되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이렇게 이제 젊은 청년들이 이제 연설하는 걸 자주 듣잖아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 말할 때 자신감이 없어요. 잘 몰라. 그리고 네. 항상 이야기하는 게 공과 과 이렇게 이야기해요. 과가 엄청나게 크지만 공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정도 유보적인. 우리가 다 전교조들한테 가스라이팅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아니에요. 그 지금 이승만 대통령은요 공으로 사소한 작은 과들을 다 덮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승만은 우파 필수 과목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반드시 읽어봐야 되는 책이다.